수조 원, 이 거대한 공장이 도대체 얼마짜리 같으세요? 못해도 수조 원은 훌쩍 넘어 보일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 공장은 지금 도둑한테 강제로 전세를 준 상태예요. 내 기계랑 내 공장에서 정체불명의 러시아 기업들이 자기네 이름 달고 물건을 찍어내고 있어요. 황당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삼성전자가 러시아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에요. 전쟁 전에는요, 러시아 안방의 30%를 지배하던 삼성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족보도 없는 러시아 기업 간판이 달려 있어요. 2016년 1월 현재요. 이 공장 모습이 과연 어떨까요? 가전제품은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정체불명의 부품 박스만 쌓여 있는 거대한 창고가 돼버렸어요. 역사상 가장 통쾌한 참교육 현장이에요. 도대체 지금 러시아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러시아 가전은 그냥 삼성이었어요. 모스크바의 화려한 아파트부터 시베리아 벌판의 소박한 가정집까지요. 어디를 가도 먼저 눈에 띄는 건 대한민국 삼성전자 제품이었어요. 당시 삼성은요, 러시아 가전 시장에서 점유율 30%를 가볍게 넘기면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돈 좀 벌었다 싶으면요, 가장 먼저 바꾸는 게 삼성 냉장고였어요. 결혼할 때 챙겨가는 혼수 1순위는 언제나 삼성 세탁기였고요. 삼성이라는 이름은요, 단순한 수입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러시아인들한테는 믿고 쓰는 최고의 명품이었거든요. 왜 러시아 사람들은 그토록 삼성에 열광했을까요? 그건 단순히 마케팅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기업이 보여준 지독할 정도의 현지화 전략과 진심 때문이었어요. 러시아 겨울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하고 길어요. 삼성은 이런 환경을 뼈저리게 분석했어요. 러시아는 전압이 불안정해서요, 가전제품이 갑자기 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삼성은 모든 제품에 전압 제어 장치를 기본으로 넣었어요.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지는 추위 속에서도요, 세탁기 모터가 얼어붙지 않게 특수 설계를 했어요. 건조한 공기 때문에 생기는 정전기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했고요. 독일 제품은 성능은 좋은데 너무 비싸요. 중국 제품은 싸긴 한데 금방 고장 나고요. 근데 한국 삼성 제품은요, 10년 넘게 써도 고장이 안 난다는 믿음이 러시아 전역에 뿌리 깊게 박혔어요. 러시아 칼루가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은요, 그야말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어요. 매일 수천 대의 최첨단 텔레비전이 생산 라인을 타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장 주변은 전국으로 물건 실어 나르는 트럭들로 불야성을 이뤘고요. 러시아 정부도 삼성전자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현대화하는 1등 공신이라면서 온갖 세제 혜택을 퍼주고 있었어요. 당시 러시아인들한테 삼성가전은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성공한 집안의 상징이자 가장 믿음직한 가족의 일원이었거든요. 하지만요, 바로 이 눈부신 성공이 훗날 러시아가 치명적인 착각을 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저 공장만 손에 넣으면 우리도 삼성처럼 세계 최고 제품을 만들 수 있겠지? 이 오만하고 멍청한 착각 말이에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배를 가르면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요.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삼성은 러시아 시장에 단순한 제품만 판 게 아니에요. 그들 문화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거든요. 현지 예술가들을 후원하고요, 러시아의 유서 깊은 박물관에 삼성의 최첨단 디스플레이를 기증하면서 러시아인들의 자존심을 세워줬어요. 덕분에 러시아 사람들은 삼성을요, 외국 기업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함께 키워가는 파트너로 생각하게 됐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러시아 직원들은요, 삼성의 완벽주의를 배우면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들이 만들어낸 고품질 가전제품은 러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요.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삼성과 러시아의 관계는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요, 전 세계가 러시아를 향해 등을 돌렸어요. 삼성 역시 기업의 윤리와 글로벌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2022년 3월이에요. 삼성전자는 칼루가 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했어요. 수조 원을 들여 세운 최첨단 생산 라인을요, 하루아침에 멈추는 건 경영진 입장에서 피눈물 나는 결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러시아 정부는요,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면서 삼성의 목을 죄기 시작했어요. 공장을 계속 놀릴 거면 아예 국가가 몰수해서 다른 기업한테 통째로 넘기겠다. 아주 무시무시한 법안을 들이밀면서 협박을 시작한 거예요. 삼성이 처한 상황은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어요. 공장을 포기하자니요. 수조 원의 자산과 10년 넘게 쌓아온 시장 점유율이 아까웠어요. 그렇다고 전쟁 중에 공장을 돌리는 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결국 삼성은요, 2024년에 정말 기가 막힌 보육지책을 선택하게 돼요. 공장 소유권은 일단 유지하되 러시아 현지 유통사인 VVP 그룹한테 생산 라인을 임대해 주기로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내 집에 강도가 침입했는데 경찰이 안 오니까 차라리 강도한테 전세를 주고 집이라도 안 빼앗기게 지켜달라고 무릎 꿇고 부탁한 꼴이에요. 최근에는 그래비톤이라는 러시아 IT 기업이요, 이 삼성 공장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면서 서버랑 모니터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2016년 1분기까지요. 서버 생산 능력을 6만 대까지 확대하겠다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홍보까지 하고 있어요. 정말 가관이죠. 러시아 언론들은 이제 삼성의 최첨단 기술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됐다면서 전설의 귀환이라고 대해서 특필했어요. 러시아 국민들은 한국 사람들 없어도 우리끼리 충분히 잘할 수 있다면서 환호성을 질렀죠. 근데 여러분요, 이게 정말 러시아의 승리일까요? 삼성이 쓰던 기계 그대로 줬으니까 러시아 애들이 만든 제품도 삼성급 품질이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삼성이 공장을 빌려주긴 했는데요, 아주 치밀하고 냉정하게 핵심 공급망을 싹둑 잘라버렸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기업이 심어둔 무서운 킬 스위치예요. 이 인질극의 본질을 들여다보면요, 러시아의 비참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요. 껍데기뿐인 공장 건물이랑 이미 수명이 정해진 기계들만 빌렸을 뿐이에요. 그걸 살아 숨쉬게 만드는 핵심 소프트웨어랑 초정밀 부품 설계도는요, 삼성 서버 속에 꽁꽁 잠겨 있어요.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기계를 분해해봐도요, 삼성만이 가진 특유의 미세 공정 노하우를 따라갈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삼성 이름이 빠진 자리에 투박한 러시아 브랜드 로고를 붙이면서 자위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삼성이 쓰던 기계 그대로 줬으니까 러시아 애들이 만든 제품도 삼성급일까요? 아마 러시아 정부랑 현지 기업들은요, 공장 가동 버튼만 제대로 누르면 어제랑 똑같은 고품질 텔레비전이랑 고성능 서버가 마법처럼 쏟아져 나올 거라고 굳게 믿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큰 오산이자 오판이에요. 우리 삼성전자 기술력이요, 고작 기계 몇 대 빼앗고 임대해서 버튼 누른다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요, 애초에 전 세계 가전시장 1위 자리를 수십 년간 지켜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공장은 빌려줬는데요, 삼성은 아주 치밀하고 냉정하게 핵심 소프트웨어랑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생명줄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가전제품의 심장인 핵심 칩이랑 정교한 화질 보정 알고리즘은요, 공장 기계만 있다고 자동으로 생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최신 가전제품은요, 단순한 철판이랑 플라스틱 조합이 아니에요. 수만 줄의 코딩으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랑 부품 간의 최적화가 본질이에요. 근데 지금요, 삼성칼루가 공장을 차지한 러시아 IT 기업 그래비톤의 실상은 처참하기만 해요. 그들이 삼성 생산 라인에서 서버를 6만 대나 찍어내겠다고 기세등등하게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시장에 풀린 제품들은 하나같이 결함 덩어리예요. 삼성의 꼼꼼한 품질 검수 시스템이랑
수십 년간 쌓인 공정 노하우가 완전히 사라진 공장은요, 이제 그냥 값비싼 고철을 조립하는 장난감 방으로 전락했어요. 우리 삼성은요, 텔레비전 하나를 만들어도요, 주변 조명에 따라 색감을 보정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랑 수만 번의 극한 테스트를 거친 전용 펌웨어를 입혀요. 근데 러시아는요, 그 알맹이랑 영혼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겉모습은 삼성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번지르르 할지 몰라도요, 속은 텅 빈 영혼 없는 깡통이나 다름없어요.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포자기한 러시아 기술자들은요, 부족한 핵심 반도체랑 센서를 메우려고 출처조차 알 수 없는 중국산 저가 칩이나 규격에도 안 맞는 부품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경고했던 프랑켄슈타인 가전의 탄생이에요. 삼성이 10년 넘게 공들여 연구하고 적용했던 특수 소재랑 정밀 센서들이 빠진 자리예요. 싸구려 대체품이 들어가니까 기계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어요. 부품끼리 서로 신호가 안 맞아서요. 내부 회로가 타버리거나 작은 전압 변화에도 먹통이 되는 일이 일상이에요. 지금 러시아 커뮤니티에는요, 이런 조잡한 제품을 산 소비자들의 절규가 쏟아지고 있어요. 화면 색감이 90년대 뚱뚱한 브라운관 텔레비전보다 못하다는 불평은 기본이에요. 전원을 켜자마자 본체 안에서 플라스틱 타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거나요. 단 몇 시간만 사용해도 화면이 지지직거리면서 사망해버린다는 제보가 도배되고 있어요. 삼성의 위대한 기술력을요, 고작 공장 임대료 몇 푼으로 다 훔칠 수 있다고 믿었던 러시아의 오만은요, 이제 수조 원짜리 최첨단 공장을 거대한 돌려막기용 고물상으로 전락시켰어요. 결국 저들은 건물이라는 껍데기는 손에 넣었을지 몰라도요, 그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던 초격차 기술력은 단 한 방울도 얻지 못한 셈이에요. 더 소름 돋는 점은요, 이런 기술적 몰락이 단순한 품질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계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국가의 기관망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삼성 기술이 빠진 서버는요, 데이터 처리도 현저히 느려지고 보안에도 치명적인 구멍이 뚫리고 있어요. 러시아가 자랑하던 기초과학 기술조차요, 이 실질적인 응용 가전 분야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은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껍데기만 가진 자가 겪어야 할 가장 비참한 현실은요, 바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삼성이 떠난 빈자리요. 러시아 정부는 당당하게 국산화로 채우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러시아는요, 중국의 완벽한 경제 식민지가 되어버렸어요. 도둑한테 전세를 준 삼성 공장이 기술적 한계로 삐걱거리는 사이예요. 그 틈을 타서 굶주린 중국의 포식자들이 러시아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어요.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제재가 오히려 러시아 기업들한테 기회가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 기업들이 닦아놓은 비단길 위에 중국 기업들이 무임승차해서 독점 잔치를 벌이고 있는 셈이에요. 지금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대형 가전 매장에 가보면요, 익숙했던 삼성 로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빈자리는 TCL이나 하이센스 같은 중국 브랜드들이 떡하니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죠. 과거에는 삼성 제품 옆에서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던 이들이요, 이제는 선택지가 사라진 러시아 국민들을 상대로 왕처럼 군림하고 있어요. 매장 진열대의 90% 이상이 중국색으로 물들었고요. 러시아의 자존심이라던 국산 브랜드들은 중국 부품 없이는 포장 박스조차 만들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요,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를 대하는 태도예요. 저들은 결코 러시아를 진정한 파트너나 동맹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도와줄게라면서 인자하게 웃으면서 들어온 중국 기업들한테요, 비즈니스 세계의 의리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삼성 제품보다 성능은 반토막 수준인데요, 가격은 오히려 2배 이상 높게 책정하면서 러시아 서민들의 얇아진 주머니를 가혹하게 털어내고 있어요.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갑질이랑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경제적 약탈에 가까워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중국 본토에서조차 안 팔리고 창고에 쌓여있던 구식 재고품들을 러시아 시장에 프리미엄 딱지를 붙여서 비싼 값에 밀어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신제품은 유럽이나 미국 시장으로 보내고요. 5년 전, 10년 전 설계로 만든 구식 칩이랑 저의 상도 패널이 들어간 재고품들을 러시아에 처분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지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가장 구식에 떨어지는 물건을 써야만 하는 중국의 거대한 설거지 통이자 악성 재고 처리장이 된 셈이에요. 이건 기술적 모욕이에요. 삼성이 러시아 현지 공장에서 최신 QLED TV를 생산하면서 러시아인들의 눈높이를 높여놨는데요. 이제는 중국의 떨이 제품을 프리미엄에 사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 된 거죠. 자기네 나라에 있던 세계 최고의 공장을 빼앗고 임대하면서 화려한 자립을 꿈꿨던 러시아의 결말이요. 고작 중국의 쓰레기 하청 기지이자 설거지 통이라는 사실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제조업의 생태계라는 것은요. 한 번 무너지면 복구하는데 수십 년의 시간이랑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요. 삼성이라는 거대하고 튼튼한 뿌리를 강제로 뽑아버린 러시아 땅에는요. 이제 더 이상 고품질의 가전을 설계할 협력 업체도 숙련된 엔지니어링 네트워크도 남아있지 않아요. 푸틴 정부는 공장 건물이라는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는 얻었을지 몰라도요. 그 땅에서 싹을 틔웠던 기술 자부심이랑 전 세계가 인정하던 시장의 신뢰를 자기 손으로 통째로 불태워버렸어요. 건물은 빼앗을 수 있어도요. 그 안에서 흐르던 지식의 혈관이랑 혁신의 에너지는 총칼로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러시아는 처절하게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러시아가 뒤늦게 잘못을 빌면서요. 삼성한테 평생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소유권을 통째로 줄 테니까 제발 기술 좀 알려달라고 매달린다면 삼성이 그 손을 잡아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러시아가 짝퉁에 시달리든 말든 지금처럼 초격차 노하우를 꽉 쥔 채 시장의 칼자루를 끝까지 쥐고 흔드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롭고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삼성의 통쾌한 반전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깊은 통찰을 줬다면요.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특히 이번 삼성 사례만큼이나요. 러시아 땅에서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역대급 반전을 준비 중인 또 다른 대한민국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어떻게 러시아 시장의 판도를 다시 뒤집고 있는지 조만간 더 소름 돋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저는 통찰의 경제학이었어요. 감사합니다.